오늘 이 시간에는 편리하게 이용하는 전기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가정에서 전기에너지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됨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은요. 두 번째, 시험 문제 냈다면 이 부분이 좀 어려울 텐데 쉽게 냈습니다. 가전제품마다 소비되는 전기에너지 양을 소비전력과 관련지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생활 속 전기에너지의 이용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전기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느냐는 거죠. 전기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책을 볼 때 사용하는 빛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에너지가요 바뀐다고요. 빛 에너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에너지로 바뀌냐면 밥을 할 때 열 에너지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열 에너지. 요즘은 전기 렌지 많이 있죠? 전기 난로 이런 것들. 열 에너지 전환됩니다. 전기 에너지가. 세 번째, 음악을 들을 때 스마트폰으로요. 혹은 뭐 mp3, 컴퓨터, 그 밖에 TV. 음악을 들을 때 소리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엘리베이터나 선풍기, 기계 에너지 있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혹은 내려갈 때 사용하는 역학적 에너지. 이거 2학년 때 기억이 안 나죠? 하려다 말았는데, 이 역학적 에너지는 두 개의 에너지의 합입니다.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해당하는 에너지고요. 수식으로 나타내면 2분의 1 질량 곱하기 빠르기의 제곱입니다. 빠르기의 제곱. 에너지이기 때문에 줄이에요. 단위는.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h, 높이입니다. 높이. 이게 위치 에너지입니다. 어떤 높이에서 기준점에서 그 위치까지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위치 에너지가 작용을 합니다. 롤러코스터를 연상하면 돼요. 높은 곳에서 내려갈 때는 빨리 내려가고, 빠른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또 높이 올라가기도 하죠. 롤러코스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떤 기계의 에너지를 통해서요. 처음에는 올라가죠. 뜨뜨뜨뜨뜨 올라가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는 중력의 힘에 의지해서 쭉 떨어집니다. 빨리 떨어지죠. 그러다가 여기 있는 에너지가, 이 높이에 해당되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부 전환되고, 여기서는 높이가 없죠.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돼요. 이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빨라지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그 빠르기를 이용해서 올라가는 거죠. 높이까지. 이 최고 정점에서는 아마 살짝 멈춰요. 아주 순식간에 살짝 멈추고, 이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고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이 전체 에너지 합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별거 아니죠. 자, 이게 그러면 선풍기는 전기 에너지가 선풍기 프로펠러 회전 날개를 돌리는 거죠.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풍기 같은 경우도 전기 에너지가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가 되겠네요. 뭐 세탁기도 그러겠죠. 세탁기도 그러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전기 에너지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됨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수업의 핵심이 이겁니다. 전기 에너지의 양을 소비 전력과 관련시키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의 양을 소비 전력. 이 소비 전력이 뭐냐면요. 중학교 3학년이 이걸 왜 알아야 될까 싶기도 한데, 이 소비 전력이 바로 이걸 가지고 전기세를 내요, 우리가. 소비 전력요. 전력이라는 개념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전기세 고지서라는 게 있는데, 뒤에 이 전력에 이게 얼마 정도의 그 요금을 부과하는지까지 나와 있어요. 한국전력에서요. 자, 그러면 전력이란 무엇이고 소비 전력이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입니다.
전력은 전기기구가 일정 시간, 그러니까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양입니다. 전기기구가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1초 동안요. 그래서 전력은 수식으로 나타내면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전압 VI. 전력을 영어로 P라고 합니다. 파워. V는 볼트, I는 전류죠. 전력의 이제 기호는 이렇게 적고요. 전력의 단위가 있습니다. 전력의 단위는 와트입니다. 와트라고 있습니다. W 와트 전력의 단위. 그래서 1와트라는 것은 1와트는 1초 동안 항상 시간은 1초네요. 1초 동안 1줄의 전기 에너지를 전환할 때 전력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전환할 때 전력입니다. 좀 빠른가요? 그래도 웬만하면 좀 빨리 적어보세요. 전력의 단위는 와트고요. 1와트는 1초 동안 1줄의 전기 에너지를 전환할 때의 전력입니다. 그럼 전기주전자, 전기포트로 물을 끓일 때 전력이 1850와트, 몇 와트라고 적혀져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보세요. TV나 전기구 보면 몇 와트라고 항상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포트, 물 끓이는 전기포트가 1850와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1초 동안에 몇 초마다 1850줄의 전기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걸까요? 그렇죠.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걸 말합니다. 전기포트가 1850와트라는 것은 몇 초, 1초마다 1850줄의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만 더 해보죠. 이제 겨울은 거의 같지만 전기 난로를 아직도 사용하는 곳이 있죠. 전기 난로 히터라고도 하고, 전기 난로,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모든 전기는 220V입니다. 전기 난로 250V 전원에 1분만 연결했대요. 대부분 1분 연결하지 않죠. 몇 시간 연결하겠죠. 1분 연결했더니 12,000줄의 열이 발생했대요. 열이 발생했다. 이 전기난로의 전력이 얼마일까요? 이때 전기난로 전력을 어떻게 구하죠? P는 V 곱하기 I죠. 그쵸? 아닌가? 1200줄의 열이 발생했대요. 1분 동안에. 이때 전기난로의 전력이 얼마나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쵸? 네. 이때 전기난로의 전력은, 이 공식을 이용하려면 전류를 알아야 되는데 전류를 알기가 어렵죠. 그러면 다시요. 이게 1분에 1200줄이니까 12,000줄이니까요. 그러니까 전력의 단위가 그거잖아요. 전력의 단위가 그 몇 초마다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됨을 의미하잖아요. 몇 초. 그러니까 1와트라는 것은 1초 동안 1줄의 전기 에너지를 전환할 때 전력이니까 1초 동안에 1분 동안에 12,000줄이니까요. 1초 동안에는 몇 줄일까요? 그러니까 60초죠. 1분이 12,000줄. 이렇게 하면은 200이 되나요? 1초 동안에는 200줄의 에너지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 전기난로의 전력은 몇 와트가 될까요? 200와트가 되겠죠.
200W. 자, 이번에는 전력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력량이라는 것은요, 전력과 사용시간의 곱으로 나타내는 전기기구가 소모한 전기에너지인데요. 이렇게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전력 곱하기 사용시간입니다. 이번엔 사용시간. 전력은 단위가 와트죠. 와트. 사용시간이니까 이거는 시간을 영어로 hour라고 하죠. hour, h. 그래서 전력량의 단위는 WH라고 쓰고요. 이걸 뭐라고 읽냐면 따라 읽어보세요. 와트시 들어봤을 거예요. 와트시. 와트, 시는 시간 할 때. 그래서 1와트시라는 것은 전력이 1와트인 전기기구를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의 전력량이에요. 별거 아니죠. 1시간 동안 1와트를 1시간 동안 사용한 전력량을 1와트시라고 해요. 그래서 줄하고 1줄과 와트시의 차이점이 있다면 차이점은 1줄은 1와트 곱하기 1초예요. 별거 아닙니다. 1줄은 1초 동안에 몇 와트를 썼는가 개념이지만 1와트시는 똑같습니다. 1와트를 1시간 동안 사용한 거죠. 1시간. 그래서 1시간을 초로 나타내면 3600초니까 3600줄이 되겠네요. 그래서 1줄과 와트시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렇습니다. 예. 시간만 더 추가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배터리나 이런 거 뒤에 보면 와트시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 와트시인 배터리 두 개의 형태가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확인해 보고 있다가 있는 사람들은 확인해 보세요. 3.7 와트시 배터리가 있어요. 딱 봐도 전기 에너지가 저장될 수 있는 양이 있죠. 어떤 게 더 많을까요? 그렇죠. 이거죠. 1시간 동안 6.0 와트, 여기는 1시간 동안 3.7 와트의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죠.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오래요. 전기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또 훨씬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드는 A 중에 하나가 선풍기하고 에어컨입니다. 선풍기하고 에어컨. 전력량을 표시할 때요. 선풍기와 에어컨. 에어컨 한 대가 대부분 몇 와트냐면요. 요즘은 이제 에어컨을 잘 만들어서 그렇게 전기를 먹지 않는데 그래도 많이 먹습니다. 2000와트 정도 합니다. 에어컨 한 대의 전력은요. 선풍기 한 대의 전력은요. 80와트입니다. 80와트.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에어컨 한 대가 2000와트 정도 합니다. 2000와트. 선풍기는 80와트니까 에어컨 한 대에 맞먹는 선풍기가 몇 대 정도 있어야 될까요? 나눠보면 8, 26, 8, 5, 40, 25대인가요? 나눠보세요. 그렇죠. 선풍기 25대를 동시에 트는 효과가 있어요. 동시에. 뭐를요? 에어컨 한 대를. 에어컨 한 대. 이거 똑같습니다. 전기를 먹는 양이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에어컨 한 대와 선풍기 한 대를 각각 이제 한 2시간씩 사용했었다. 우리 대부분 에어컨 쓰면 1시간만 안 쓰잖아요. 2-3시간 쓰죠. 아니면 하루 종일 틀든가. 그러면 에어컨 한 대에 2시간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선풍기 한 대를 각각 2시간을 썼어요. 전력량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 지금 주제가 소비 전력량이에요. 소비 전력량. 어떻게 구할까요? 에어컨 한 대를 2시간 사용했다. 에어컨 한 대 아까 2000와트였죠. 2000와트. 2000와트짜리를 몇 시간? 2시간. 선풍기 한 대의 전력량은 아까 80와트였죠. 80와트 곱하기 2시간. 아우어. 그러면 이거는 4000와트시를 썼고요. 에어컨은. 그 다음에 선풍기는 160와트시를 썼네요. 4000와트시, 160와트시. 1와트시마다 부과되는 전기요금이 있어요.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죠. 그렇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거 적었나요? 실제 이제 전기요금이 어떻게 부과가 되는가 하면 그 전기요금 고지서에 나와 있어요. 잘 읽어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나와 있어요. 1kW 시당 1kW시에요. 시당 킬로와트니까 또 많이 붙겠네요. 200원이래요. 200원. 그럼 두 전기기구를 매일 3시간씩 30일 동안, 한 달이죠. 30일 동안 사용했을 때 전기요금 구하기. 전기요금.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이걸 에어컨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야 돼요. 1kW 시당 200원. 매일 3시간씩 3시간 더 쓸 거예요. 30일 동안 사용했을 때 전기요금. 에어컨 한 대당 아까 2000W였죠. 2000W. 선풍기 한 대당 80W였죠. 그렇죠? 그러면 에어컨 1000W가 킬로와트니까 에어컨부터 계산하죠. 2kW 맞죠? 그 다음에 몇 시간 사용했어요? 2000W가 2kW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다음 3시간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30일 동안 썼고, 1kW 시당 200원이라는 200원. 그쵸? 이걸 곱하면 36,000원. 싼가요? 한 달 동안 매일 3시간씩 썼는데 36,000원. 그 다음에 선풍기 0.08kW네요. 곱하기 3시간 곱하기 30일 곱하기 200원 하면 1,440원 됩니다. 선풍기를 하루에 3시간 사용하면 한 달 전기요금이 1,400원 정도 되고요. 에어컨을 3시간 동안 사용하면 이제 몇 도씨 설정 온도를 했을 때 또 달라질 거예요. 36,000원. 제가 알기로는 하루 종일 틀면 어떻게 될까요? 3시간 이 정도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8배 38에 24 8 한번 곱해도 되게 4만원에 8 48에 32 30만원 정도 되 30만원 가까이 되네요. 한 달 전기요금이 30만원이면 싼 건가요?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험 문제를 제가 낼 텐데 이거는 소비전력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요즘은 뭐 한국전력에서 속이게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계산 방법을 알려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좀 절약하는 방법,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뭐 전기요금 계산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소비전력이 이렇게 숫자가 큰 것들은요, 전기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전기를 많이 소비를 함으로 이것들이 힘이 세다거나 뜨거운 열을 낸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차갑게 냉각시키는 역할을 한다거나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 숫자가 큰 것들은요, 소비전력이 큰 것들은 일을 많이 합니다.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공짜가 아니죠. 그만큼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거니까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하죠. 그럼 소비전력이 항상 작은 게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기가 소비전력이 되게 작은 게 있고 높은 게 있어요. 작은 것들은 힘이 어쩔까요? 그렇죠. 약하겠죠. 소비전력이 큰 것들은 힘이 굉장히 셉니다. 대신에 전기요금을 많이 먹고요.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자기 집의 공간이 적으면은 굳이 와트수가 높은 걸 차지할 필요는 없고요. 집이 좀 크고 대가족이고 그러면 와트수가 큰 걸 사야 돼요. 그래야만 청소도 훨씬 수월하게 하고 세탁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계기에서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소비 전력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전기 에너지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된 것을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